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기준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안도감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하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디폴트 위기에 놓였던 러시아가 일부 채권자들에게 국채 이자를 달러화로 지급했다는 보도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P 500 지수가 해당 보도 이후 상승폭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1위 애플이 0.6% 강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과매도된 기술주를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중에서도 애플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올해 하락률은 11.7%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클라우드 반독점 소송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전장에 이어서 각각 2.7%, 3.7% 강세 이어갔습니다. 아마존은 영화사 MGM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 새벽에도 2.8% 강세를 보이면서 전장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52주 신고가 랠리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메타도 2% 오름세를 보이면서 $200 선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존슨앤존슨도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상승률 탑5 중 에너지가 모두 차지했는데요.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다음 달부터 러시아의 원유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계적인 공급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오랜만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WTI가 8.4% 오르면서 배럴당 $102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현재 $106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1.2%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란은행은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세 차례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3월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천만 원 안팎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오전 7시 기준으로는 5천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2.1%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21원 40전 급락한 1214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집계 기준 순매수 결제금액 탑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탑10에 문을 닫은 건 유니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픽 개발 플랫폼으로 모바일 게임 엔진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또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올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채권 ETF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9위는 잔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미 국채에 투자하는 TLT, 또 8위는 잔존기간이 7년에서 10년 사이인 미 국채에 투자하는 IEF입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ETF 불즈와 알파벳도 서학개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 대비 덜 떨어졌는데요. 이 시장이 현금 흐름이 뚜렷한 기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TQQQ가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에서 빠질 리 없죠.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ETF 중 1등 종목인데요. 어제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 테슬라도 계속해서 순위권 상위에 올라오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SOXL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기술주의 폭락을 유발했던 요소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에 이 중국 기술주의 주가는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덩달아서 2828도 서학개미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2828 어제장에서도 7.5%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주 초반에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학개미 브리핑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아마존이 할리우드 대표 영화사 MGM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모든 MGM 직원을 환영한다며 절차가 완료됐음을 알렸는데요. 지난해 5월 85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하는 인수 계획을 밝힌 뒤 1년여 만에 MGM을 품게 됐습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섰지만 위반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이번 인수 거래를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경쟁하고 있는 아마존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빅딜 승부수를 던지면서 스트리밍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MGM이 보유한 콘텐츠 가치는 100억 달러,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넷플릭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비동거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칠레와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우선 시행된 뒤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 요금제에 따르면 약 2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고 비동거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일부 가입자 사이에서 요금을 분담하는 대신 계정을 공유하는 편법이 나오면서 이를 수익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입자 확보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수익 확대 수단으로 이 같은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리밍 업계 선두주자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신규 가입자 수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인 1,820만 명에 그쳤는데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현재 주가는 360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기록한 700달러 고점에서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또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인데요.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한 최저가 모델 Y의 가격을 또다시 15,060위안, 약 290만 원 인상했습니다. 모델 Y는 올해 1월 이후 줄곧 같은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값 급등, 여기에 중국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게 됐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CEO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까지 번졌다는 트윗을 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는데요. 글로벌 생산 허브인 상하이 공장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이틀간 멈춰서면서 테슬라의 올해 생산 목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CEO가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CNBC에 따르면 방세 CEO는 2020년 1월 이후 약 280만 주, 4억 800만 달러치의 주식을 매각했는데요. 우리 돈 5천억 원어치를 매주 평균 43억 원어치씩 매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코로나 백신 시장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더나의 주가는 2년 전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았다고 처음 발표한 이후 600% 이상 급등했는데요. 지난달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매출이 1년 전보다 18.9% 늘어난 220억 달러, 약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전략을 직접 들어보는 모닝 인사이트입니다. 미 연준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의 시작을 알렸죠. 연준은 올해 말 금리 수준이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6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제레미 시걸비 와튼스쿨 교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연준이 이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was saying for over a year that the Fed had to be far more aggressive than people thought, and in my opinion, they're still not aggressive enough given the worsening inflation. What I see this year is a struggle. I think profits are going to be good, but I think that the Fed is going to have some half-point hikes, maybe quite a few along the way. So we're not going to, just end up at 1.9%. You've got to go over the normal in order to slow down a super hot economy with too great inflation. So there's going to be some more upside surprises on interest rates. 금리 인상 소식에도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죠. 긴축에 가장 민감한 기술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데나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기술주를 매수하라는 뜻의 청신호가 밝혀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되겠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지금이 기술주를 매수할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질 높은 기술주를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it's a bright green light to own tech stocks here. I mean, they ripped the Band-Aid off. Now the path is there. I think there was fear about this. I think tech stocks are most oversold I've seen in 5 years, especially quality tech, cloud, cybersecurity, enterprise, some of the FANG stalwarts like Apple, as well as Google. So in our opinion, I believe the bottom for tech is likely in here. So we've been advising our investors here to own the high quality tech stocks. Still going to be volatile, but ultimately with that Band-Aid ripped off and now the path there, we believe tech is now really the time to own it.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비트코인이 돈을 저장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If Jay Powell and Janet Yellen can get our economy back to 2% inflation and have our debt come back because growth is so high and we go from 140 debt to GDP to 70, Americans won't have to buy Bitcoin, right? But if you were in Russia, you feel pretty stupid having all your money in ruble. Or if you were in Turkey, you feel pretty stupid having all your money in the Turkish lira. And so when there is bad stewardship of economies, which our stewardship has not been great, let's make no bones about it, Bitcoin provides a great alternative for people to just store their money.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중 정상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미중 정상이 직접 대화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이고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22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통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의 중재 역할에 주목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무부는 어제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모든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테러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만나서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방의 제재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러시아는 일단 디폴트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6일 만기가 돌아온 두 건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달러화로 갚아야 했는데요. 만약 이자 지급에 실패할 경우 1918년 이후 첫 외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자금을 러시아의 환거래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통해 달러로 이체를 했고 JP모건은 이 자금을 개별 금융기관에 이자를 배분하는 역할을 맡은 시티은행으로 전달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 자금을 확인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1차 디폴트 위기를 넘겼는데 다음 달 초 20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아직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성 패트릭의 날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완전한 폭력배다, 살인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처음 언급한 뒤에 연이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시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범 발언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